내가 정말 해야 될 나의 정치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닌 권한을 그분들을 위해서 좀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양주의 제1선거구 회천 1동, 2동, 3동, 4동, 그 다음에 은현 남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태희 도의원입니다. 그 당시가 이제 국회 한 17대 국회 때인데요. 그때 정성욱 의원님 이제 비서로 제가 이제 입문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인연을 두고 또 의원님 비서부터 시작해서 비서관, 또 지역 사무국장, 지역 정치 활동을 의원님 하시는데 보좌 역할도 하고, 저도 그 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의원님과 함께 지역 정치위원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찬성을 해주셔서 지난 2018년도에 지방의원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체계에 관한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정을 했죠. 경기도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예전에 그 임세영 교수 사건하고 또 안인득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가 향후 범죄자 취급을 받고, 또 국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강제 입원, 행정 입원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법령 개정안이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거에 대한 좀 불합리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자기 주도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요청을 하셨던 때였는데요. 그때 마침 그 활동을 하신 활동가분들하고 제가 우연찮게 자리를 함께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경기도에서 한번 가장 큰 지방광역단체에서 한번 이거를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다른 광역정부에서 이걸 좀 따라서 하지 않겠냐, 좀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저도 그런 마음에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신질환자분들에 있어서의 그 질환을 가장 잘 본인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몸이 좀 이상이 느낀다고 하면 입원이 아닌 쉼터에 가서 일주일이든 뭐 열일이든 좀 안정을 취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또 그러다가 그 안정을 취하는 과정에서 더 이게 심해진다고 하면은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거고요. 또 동료지원가라고 해서 그런 그 정신질환을 앓고 완치가 돼서 사회에 복귀하신 분들이 옆에서 그분들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하는 또 동료지원가 사업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인권, 자기 주도권, 결정권,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이제 조례고요. 처음에 이게 제정하기는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가족분들의 의견도 듣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행정 집행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길었었고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간신히 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돼서 시스템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네. 지금 관심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거는 뭐 개정안인데요. 이동약자 이동편의 증진 개정 조례안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장애인 콜택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승합 차량에 휠체어나 의료 침대가 장착할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설치된 그런 그 차량인데, 이게 지금 좀 경기도가 운행되는 대수는 상당히 좀 법정 대수보다는 상당히 많이 운행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역에 비해서 운행 대수가 항상 많이 좀 지역 넓이에 대해서 비해서 너무 좀 적은 편이고요. 또 각 31개 시군에 있어서 운행 방식이나 그 다음에 요금, 운행 거리, 이 모든 게 다 좀 제각각이에요. 양주에서 남양주까지는 차량을 한 20-30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4시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저희 그 비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분들 더 하신 거죠. 경기도가 예산이 좀 들어도 이거는 통일성 있게 또 하나의 통합 구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각 지자체에서 모든 이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의 통일성 있게 하나로 똑같은 방식으로 묶고요. 시군 간의 그 이용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또 보통 대부분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한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서울에 왔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지역에 있는 차량이 와야 되니까 광역을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병원까지 가시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지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지만 복귀할 때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광역 차량으로 이동을 복귀를 시켜드리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이분들이 이동권이 훨씬 더 보장이 되는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에서 이제 그거는 제가 그거는 뭐 집행부에 주장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예산이나 또 행정적 절차나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통합 서비스 구축만 가고 있고요. 요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광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 편의 차량을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도의원대에서 가장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북부 지역은 인구도 많지 않고 남부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좀 낮은 상태다 보니까 민간 병원이 들어와서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인구의 분포는 고령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또 상당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병원이나 이런 의료시설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의정부 병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축할 수도 없고 그 의정부 병원을 일단은 이전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죠. 이전을 통해서 이 의정부 병원이 좀 더 규모 있는 북부 도민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병원으로 좀 탈바꿈을 해서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모병원 역할을 하는 그런 거점 병원을 좀 만들고 싶은 거고요. 아무래도 의정부는 지금 대학병원이 지금 2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악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챙겨갈 것이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더욱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